매년 1월이 되면 전 세계 어느 헬스장에서나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직접 겪어보셨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가슴에는 굳은 결의를 품은 채 간절하게 빼고 싶은 뱃살을 안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러닝머신 위로 올라갑니다. 달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셔츠가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뜁니다.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하고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고 무릎은 욱신거리며 1분 1분 지날 때마다 의지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버티고 난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뱃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어 보이고 더 단단해지며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어딘가 망가졌다고 자책하죠. 하지만 피트니스 업계의 그 누구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의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장기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바로 그 지방, 심장병과 당뇨병, 대사장의 위험을 높이는 그 위험한 지방을 파괴하는 단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도구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운동이 전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정답이 바로 걷기라면 어떨까요? 일요일 오후에 여유롭고 목적 없는 산책 같은 걷기가 아닙니다. 호르몬을 지방연소 모드로 확 뒤집어 놓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5가지 생물학적 법칙으로 설계된 걷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움직임을 우리의 뱃살을 정조준하는 강력한 대사 무기로 탈바꿈시켜줄 실제 과학이 증명하는 5가지 걷기 비법입니다. 에이, 너무 쉬운 소리 아니야 하며 코웃음 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쉬워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공격받고 있다고 느낄 때 지방을 내놓지 않습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비로소 지방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움직임과 신진대사, 그리고 뱃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 왜 걷기가 달리기보다 실제로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해하려면 호흡 교환율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2가지 종류의 연료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당분인 포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인 지질입니다. 전력 질주를 할 때 심박수를 최고조인 레드존까지 밀어붙일 때 우리 몸은 이것을 생물학적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몸은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필요해집니다. 지방은 아주 풍부하고 밀도 높은 연료지만 에너지를 내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와 시간, 그리고 차분한 체내 환경이 필요합니다. 고강도 운동이라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울 때까지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끌어다 씁니다. 지방 대신 혈액 속의 당분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당마저 바닥나면 상황은 아주 끔찍해집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며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말 그대로 더 많은 당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의 피 같은 근육 조직을 분해해버리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극도로 지치고 배가 고프며 몸은 근육을 분해하는 이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칼로리를 태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태웠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을 태워버린 겁니다. 게다가 온몸을 가득 채운 코르티솔, 이 물질은 깊은 뱃살인 내장 지방을 그 자리에 단단히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화학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빼고 싶어 안달이 났던 바로 그 지방을 오히려 철통같이 지켜주는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걷기는 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심박수가 편안하게 유지되고 호흡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저강도 구간에서 걷게 되면 우리 몸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소는 풍부하고 몸속 환경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 몸은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지방 창고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 저장소에 손을 뻗어 그것들을 에너지로 산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분당 소모하는 칼로리는 달리기보다 적을지 몰라도 그 칼로리가 체지방에서 직접 빠져나오는 비율은 극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높습니다. 단순히 에너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비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지방 연료 탱크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3배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이른바 포도당 스펀지 걷기이며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할 때 걷습니다. 저녁 때나 점심시간, 시간 날 때 짬을 내서 걷곤 하죠.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뱃살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고집불통이 된 겁니다. 혈류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할 근육의 수용체들이 둔해지고 반응하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이 에너지를 억지로 밀어넣기 위해 혈액 속에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상하려 합니다. 그렇게 높아진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지방 연소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몸이 지방 창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밥을 든든하게 먹을 때마다 혈액 속에는 포도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이에 반응해 인슐린도 솟구치게 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근육으로 가는 대신 간으로 밀려나 내장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식사한 직후 10분에서 15분 동안만 걸으십시오.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내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인슐린은 근육세포의 정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망가진 것과 같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문을 여는 열쇠는 인슐린이 아니라 바로 근육의 수축입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움직이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글루트포라는 운반 단백질이 세포 표면으로 밀려 올라옵니다. 이 글루트포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연문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마치 물에 빠진 마른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포도당이 간에 도달해 지방으로 변할 틈도 없이 혈류에서 포도당을 직접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망가진 시스템을 생리학적으로 우회하는 셈입니다. 방금 먹은 식사를 실시간으로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포도당 수치가 치솟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급증하는 현상도 꺾이게 됩니다.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방을 쌓아두는 대신 지방을 활활 태우는 화학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너무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 원리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바로 코로만 숨쉬기 규칙입니다. 걷는 내내 오직 코로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며 입으로는 절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을 빼려고 걷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걷는 속도를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어서 심장 강화 운동 영역으로 넘어가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너무 느리게 걸어서 신진대사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속도를 어림짐작하거나 비싼 심박수 모니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코가 바로 내장된 생물학적 속도계가 되어주니까요. 입을 열고 공기를 헉헉거리며 들이마시고 싶은 충동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지방 연소 구역을 벗어나 당분 연소 구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몸에서는 젖산이 생성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고 맙니다. 입을 다물고 걷기만 해도 지방 연소를 뜻하는 과학 용어인 베타산화가 일어나는 정확한 수준으로 걷기 강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 숨쉬기 법칙은 단순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생리학에는 보어,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살짝 올라갑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말 같지만 이것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어 효과에 따르면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분자인 헤모글로빈이 세포에 산소를 건네주려면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너무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게 되죠. 결국 지방을 태우는 작은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제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에 굶주리게 됩니다. 코로 숨을 쉬면 우리 몸의 모든 단일 세포에 산소 전달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데 필요한 산소를 정확하게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더 있습니다. 코어 호흡은 산화질소의 분비를 유도하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평온함과 휴식, 회복 상태를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분자입니다. 여러분은 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뇌에게 지금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뱃살이 찌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이 조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러킹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평범한 걷기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비밀 무기입니다. 생물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인 기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완벽하게 적응해 버립니다. 매일 같은 경로를 같은 속도로 걷다 보면 몸은 그 일에 익숙해져서 결과적으로 점점 더 적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몸의 이런 적응력이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죽이는 겁니다. 속도를 높여서 지방 연소 구역을 벗어나는 일 없이 이 적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게를 더해야 합니다. 러킹이란 단순히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에서 5kg 정도, 작은 생수병, 2개나 책 몇 권 정도의 가벼운 무게면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약간의 무게가 여러분의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일반적인 걷기로는 절대 자극할 수 없는 근력 섬유인 제2형 근섬유를 동원하게 만듭니다. 그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 코어와 엉덩이, 허리,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는 안정화 근육들이 끊임없이 개입하도록 강제합니다. 하체 운동에 불과했던 것을 전신대사 이벤트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방을 메고 걷는 러킹은 빈몸으로 걸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를 20에서 30%나 증가시킵니다. 심박수를 똑같은 지방 연소 구역에 유지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러킹의 가장 저평가된 혜택은 바로 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골격계에 가해지는 기계적 하중은 뼈 조직에서 직접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췌장 및 지방세포와 직접 소통하는 대사 메신저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감수성과 인슐린 분비를 개선해주고 몸이 대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걷는 동안 단순히 칼로리를 더 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걷고 나서 의자에 다시 앉아있는 몇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칼로리를 태우는 훨씬 더 강력 신진대사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만 스트레스성 뱃살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마 가장 중요한 비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각 흐름 재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러닝머신을 걸으면서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야외를 걸으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고 있다면 움직임이라는 육체적 이점은 챙길지 몰라도 신경학적 이점은 완전히 날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깊은 내장지방을 빼는 데 있어서 이 신경학적 이점은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깊은 뱃살인 내장지방은 대부분 코르티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비상사태일 때 저장하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줄이려면 뇌에서 울리는 비상신호를 꺼야만 합니다. 화면을 응시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려다볼 때 여러분은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중심화 시각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야가 좁고 초점이 집중된 터널 같은 시야 말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이런 터널 시야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떤 위협이나 사냥감의 시선이 꽂혀 있다는 뜻이죠. 뇌의 위협 감지 센터인 편도체는 이 좁은 시야를 위험 신호로 해석해버립니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습니다. 1km를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탁 트인 공간을 앞을 향해 걸을 때 시선을 부드럽게 풀고 지평선을 스캔하며 주변 시야로 물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안구 운동 패턴은 뇌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넓은 파노라마 시야를 유지하며 앞으로 걷는 행동은 편도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지금은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떨어지고 코르티솔이 감소하며 부교감 신경계가 몸을 지배하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현재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라고 끊임없이 몸에 지시하던 호르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눈을 넓게 뜬 채 자연 속을 걷는 것이 답답한 러닝머신 위를 걷는 것과 그토록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아주 깊고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이 모든 과정을 폭발적으로 가속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아침 공복 걷기입니다. 이 방법이 파고드는 기회의 창은 우리의 생체 시계가 매일 밤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슐린 수치는 하루 중 가장 낮은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몸이 빠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저장해둔 당분인 간의 글리코겐은 밤새 뇌와 장기에 연료를 공급하느라 어느 정도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 산화를 위한 가장 완벽한 조건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20분간의 걷기는 준비 운동조차 거의 필요 없이 몸을 곧바로 지방 연소 모드로 밀어넣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두고 경쟁할 포도당도 없고 문을 가로막는 인슐린도 없습니다. 몸은 다이렉트로 지방 창고로 직행합니다. 유리지방산이 혈류로 빠르게 방출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맹렬히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침 걷기는 대사적 이점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바로 빛입니다. 잠에서 깬 지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눈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자연광은 여러분이 몸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생체 리듬을 세팅해 줍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을, 당연히 그래야 할 시간인 일은 아침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덕분에 코르티솔은 하루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잠을 자야 하는 밤이 되면 가장 낮은 수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뱃살과 무슨 상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크게 떨어집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다는 것은 그저 당장의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호르몬 환경까지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꿀잠을 잔다는 것은 내일 인슐린 감수성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내일 인슐린 감수성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하루 종일 더 많은 지방을 태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멈출 수 없는 기세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피드백 루프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업계는 수십 년 동안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 한다고 여러분을 세뇌해 왔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할만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이죠. 그 철학은 그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된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벌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신호에 반응하는 섬세한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식후 타이밍 걷기, 코로 숨쉬기 규칙, 무게를 더한 럭킹, 시각 흐름 재설정, 그리고 아침 공복 활성화라는 이 5가지 규칙은 가벼운 잔재주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주 정밀한 신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근육에게 포도당을 흡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게 지방을 태우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신경계에게 비상사태는 끝났다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뼈에게 대사 호르몬을 뿜어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꾸준히 몸에 건넬 때 몸은 비로소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단단하고 고집스러웠던 스트레스에 꽉 묶여있던 뱃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세포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다시 풀려나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몸놀림이 가벼워지며 머리도 훨씬 맑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그저 한 번의 걷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두렵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 끔찍한 운동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생수병 몇 개를 넣은 배낭을 챙기십시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서십시오. 입은 꾹 다물고 시선은 지평선을 향해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싸우지 않고 협력하기 시작한 여러분의 생체가 본래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